안녕하세요, 딩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기로 했죠? 저희 서로 재능 기부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제가 유럽이랑 미국 알려주고 중국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걸로. 그렇죠? 근데 선물을 받기로 했는데 퓨마가 아니고 익마 양말을 선물을 받았어. 근데 좀 빡쳐가지고 이거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아, 너무 좋겠다. 내가 착해가지고 특별히 그냥 알려주는 걸로.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어가지고. 닥쳐줄래요? 자, 어쨌든 이왕 하기로 한 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네. 나이가 많은 꼰대니까 말을 놓겠습니다. 알았지? 반디야? 그래.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가 이제 유럽 구매 대행까지 확장을 하려는 반디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유럽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중국 구매 대행 하시다가 유럽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좀 팩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하다가 잘 안 돼서 유럽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시려는 분들은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 구매 대행으로 성과를 못 냈다면 유럽 구매 대행으로 넘어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고요. 제대로 정말로 열심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한 개도 팔지 못했다면 유럽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시더라도 비슷한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중국 하시던 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몇 개라도 팔아 보시고 난 다음에 시장 확장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국 구매 대행하고 유럽 구매 대행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뭔지 혹시 공부해왔어요? 저 알아요. 뭐가 있어요? 중국은 브랜드 상품이 아니고 유럽은 브랜드 상품이다. 중국도 샤오미 있잖아요. 샤오미 밖에 없긴 하지. 샤오미랑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래도 유럽에 비하면 브랜드라고 하기 조금 사실 따지고 보면 DJI 이런 것도 중국이긴 한데 직구는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이 배송비가 훨씬 저렴하다? 그건 맞죠. 4,000원, 5,000원 이러니까. 그쵸?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뭐가 있지? 알려주세요. 중국하고 유럽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차이. 사실 미국도 있긴 한데 미국은 조금 번외로 얘기하고, 자, 중국 상품들은 원가 계산을 할 때 일반 제품 가격 그리고 배송비 더한 거에서 환율 곱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기본적으로 상품가랑 배송비를 더한 거에서 환율을 곱한 게 상품 원가이긴 한데 그래서 변수가 있어요. 변수. 중국 쪽 변수는 1688 같은 경우는 직접 결제가 좀 힘드니까 결제 대행, 구매 대행 맡기는 거 정도인데 유럽은 VAT 환급, FTA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안 하는 방식으로 구매 대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혹시 이 차이점 알고 있었어요? 딩사원이 유튜브 보고 VAT랑 보기는 했어요. 저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죠. 제가 안 해봤으니까. 직접 구매해본 적은 없는 거죠? 네, 구매해본 적은 없고 들어보긴 했어요. 상품 특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브랜드가 딱히 없다, 지금 중국은. 그래서 상품 키워드랑 마케팅으로 승부를 해야 좀 많이 팔 수 있다. 근데 유럽은 브랜드 상품 위주로 상품 소싱해야 되고 이미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브랜드부터 해서 생소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우리가 따로 그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싱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 마진율, 이거는 사실 내가 경험해본 바에 이거 해서 좀 적어놨는데 지금 직접 중국 구매 대행 하고 있는데 요새 평균 마진율 어느 정도?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제 평균 마진은 25에서 30% 정도. 20에서 30? 그럼 유럽이랑 별 차이가 없네? 유럽도 요새 20에서 30% 정도, 유럽은 40%까지 나오기 쉽지 않은데 가끔 한 번씩 얻어 걸리는 것 정도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제가 팔아본 것들 중에서는 최대 80%까지도 나온 게 있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 몇 개 안 되긴 해요. 싼 것들 80% 나만 봐야 몇만 원 안 됩니다. 자, 이어서 경쟁 강도는 중국 상품들은 저가 상품일수록 엄청 빡세죠. 유럽은 골고루 빡셉니다. 왜냐하면 고가 상품들도 많은데 그만큼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 경우가 많아서 경쟁이 골고루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고가 상품들을 애초에 잘 안 팔지 않나요? 저는 팔아요. 고가 상품들은 경쟁이 있나요? 경쟁이 그래도 덜한 편이죠. 덜한 편? 그럼 내가 올린 상품 경쟁자 수로 따지면 똑같은 상품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관심이 없구나. 네. 관심이 없어요? 대략적으로 중국하고 유럽 시장의 차이점은 한 정도다. 미국은 다른 특성은 비슷한데 VAT 환급이나 FTA 협정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달라서 원가 계산하는 것 자체는 중국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존댓말 하는데 내가 워낙에 젠틀해가지고 자, 그럼 앞에서 얘기한 가장 큰 차이, 유럽 구매 대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U VAT 환급에 대한 얘기랑 EU KR, FTA 협정과 관련된 설명을 해줄게요. 이 VAT가 결국엔 부가세인데 한국에서도 제품 사면 10% 붙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유럽에서도 사면은 뭐 19%, 뭐 20%, 뭐 21% 뭐 이렇게 붙어요. 독일은 19%, 프랑스는 20%, 스페인은 21% 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 VAT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이제 뭐 명품이나 이런 거 살 때 텍스 리펀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걸 똑같이 리펀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부가세를 국내 상품을 들여올 때 발생하는 그 관부가세, 부가세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별개예요. 또 이 우리가 환급받는 VAT, 부가세는 유럽 현지에서 발생하는 이 19%, 뭐 20%, 21%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FTA 협정에 의거한 관세 면제는 바로 이 개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환급을 받는 VAT는 현지에서 발생이 되는 소비세를 환급을 받는 개념이고 FTA 협정을 통한 관세 면제는 미화 기준 $150를 초과하는 상품들이 우리가 세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기준으로 국내로 수입을 하게 될 때 그때 발생하는 관부가세 중에 그 중에 관세는 FTA 협정에 의거해서 면제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가세 10%만 내고 들여오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들여오는 상품들 중에 유럽에서 직접 제조가 된 메이드 인 절머니 또는 뭐 프랑스 이런 제품들은 $150를 초과해서 세금을 내야 될 때 관세 8%는 면제가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150 이하 상품들은 세금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FTA 협정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저 관세 면제해주는 거를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FTA 협정 인보이스라는 거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고 업체한테 대신 해주세요 라고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업체한테 다 맡깁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돼요? 수수료는 보통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또는 현지화로 예를 들면 뭐 유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10유로나 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봐도 10,000원을 내고 대행을 맡기는 게 이 관세를 내는 것보다 더 이득일 확률이 커요. 실제로 $150를 초과하면 보통 상품 가격이 20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짜리 관세 8%만 해도 최소 18,000원, 19,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8,000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잖아요. 10,000원 내고 들여온다 해도.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 혜택을 받고 들여오는 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유럽 브랜드 상품들 중에서 중국 제조나 뭐 기타 3국에서 제조된 상품들은 유럽산 브랜드라 하더라도 제조가 다른 국가에서 됐기 때문에 이 협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통 상품에 메이드 인 절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제조가 됐다라는 게 적혀있는 상품들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세 페이지 확인하면 제조사... 네, 상세 페이지에 웬만하면 있는데 없는 것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보면 되고 가끔 임폴티드라고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다른 국가에서 만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게 FTA 협정 인보이스인데 딴 건 다 똑같아요. 뭐 가격 적혀있고 업체 정보 적혀있고 상품명 뭐 옵션 뭐 다 적혀있는데 요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유럽에서 제조가 됐고 뭐 그거에 대한 증빙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해당 업체에 사인이 들어가야지 FTA 협정 인보이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보이스를 받아서 관세사나 세관에 제출을 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 맡기면 돼요. 만약에 제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직배송할 때 해외 업체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한테 이걸 직접 받아야 돼요. 직배송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가 직접 이걸 요청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VAT 환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VAT 환급을 받는 방법이. 일단 난이도가 제일 쉬운 건 이 아마존 직배예요. 아마존에서 직접 한국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고객한테 보내는 과정을 거치면
VAT 전체 금액 독일 기준으로 얘기하면 19%를 전부 다 환급받고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약은 있어요. 이 아마존에서 직배가 가능한 제품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판매한 상품이 직배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당연히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나가겠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마존에서 직배했을 때 19%를 받을 수 있었다고 치면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면은 한 반절 정도를 받는다. 예를 들면 19%에서 한 10% 정도를 환급받고 나머지 10%는 해당 업체의 수수료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아마존 직배나 다른 직배를 해주는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방법인데 이런 데서 파는 상품들은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대행을 통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 왜냐면 아마존에서 직배하면 배송비가 비싸요. 웬만한 배송 대행지에서 보낼 때 배송비보다 한 2배, 3배 부피 큰 것들은 더 막 몇 배씩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9%를 다 받아도 대행업체 통해서 배송비를 절약해서 보내는 게 더 싸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아마존은 비슷한데 이제는 많이들 뭐 직배하시는 그 아이허브 이런 데가 이런 글로벌 직배 사이트예요. 그런 데서 직접 구매를 하면 똑같이 부가세 전체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직배송비만 내면 편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쇼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해가지고 인보이스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FT 인보이스를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만약에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쇼핑몰들은 웬만하면 주긴 하는데 또 안 주는 곳들이 있어요. 100% FT 인보이스를 받을 수 있지는 않다. 아마존에서는 FT 인보이스를 받을 수는 없고요. FTA 협정이 적용되는 상품은 애초에 결제 단계에서 알아서 계산이 돼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EU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간부가세가 다 부과되는 상품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결과적으로 100% 이해하셨나요? 100% 이해해야 돼요. 이 셋 중에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면세 쇼핑을 해주는 배대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아마존 직배는 포장도 개차반이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다, 직배를. 그래서 진짜 파손 위험이 별로 없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하면 된다. 거의 비닐에 둘러서요. 박스에 오면은 다행이고 상품 그 자체에 그냥 공짜 딱 붙여서 온 경우도 있고 편리한 대신에 포장도 되게 편리하게 보낸다. 고객 이런 거 받으면 열받지. 네, 근데 너무 졸려요. 졸려? 졸려요. 지금 내가 무료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졸릴 판이야 지금? 무려 봉사라뇨. 봉사 지금 입마 받고 이씨. 이제 더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귀찮아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끝. 과제는 이 방식별로 하나씩 다 구매해보기. 같이 해주시는 거죠? 이거 뭐 어렵나요? 중구매 대행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는 혼자서 해야지. 면세 쇼핑 되는 배대지는 퍼클 제휴 배대지 쓰시면 되고 아마존은 한번 직배해보시면 되고 이 글로벌 쇼핑몰을 하는 김에 아이허브 같은 데서 그 건기식 좋은 거 하나 사요. 앞으로 이제 내가 힘들 예정이니까 마누카 꿀 같은 거 하나 보내주면 참 좋겠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요? 다음 시간 이제 소싱하고 그쵸, 소싱 제일 중요하죠. 팔아야죠. 바로 소싱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면세 받으려면 복잡한데 이런 거 가격 설정하는 것도 배우게 되겠죠? 그쵸? 가격 판매가 설정하는 거 당연히 알려줘야지. 이게 생각보다 좀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어서 이런 VAT 환급하고 FT 협정 받는 기준으로 상품가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소싱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상품 가격에 다 녹여야 되잖아요. 그쵸? 당연히 상품 가격 다 녹여야죠. 녹여야 되는데 현금이 있어야지 발주가 가능하대. 그래서 면세 쇼핑이 가능한 퍼클 제휴 배대지 중에 카드 결제 가능한 곳이 있다. 아, 그래요? 괜찮네. 그래서 취향별로 쓰면 된다.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카드 결제. 조금 더 비싸지만 VAT 환급을 애초에 미리 받고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웃길 일이 별로 없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현금 박치기해서 구매하면 되는데 VAT 환급 빨리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결제하고 되돌받는 거랑 애초에 결제 단계에서 빠져서 결제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럼 중국 구매 대행을 잘 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우리 단디의 첫 번째 재능 기부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의 재능 기부였죠. 뭔 소리야? 저도 잘 들어줬잖아요. 어이가 없네. 아, 때려쳐요. 때려쳐. 때려쳐.